네, 안녕하세요. 한책TV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역사책 만드는 법의 작가님이시죠? 강창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제 한책TV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저희 금북 구릿도서관 이용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창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책 만드는 일 그러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원고를 쓰는 작가의 일이 있고, 또 그 원고를 가지고 책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편집자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분야는 이제 대학 때 전공을 살려서 역사 분야의 책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초에 도서관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서 처음에 역사책이라고 해서 좀 딱딱하지 않을까, 나는 역사에 그렇게 막 관심이 없으면 재미없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직업 루프타주 같은 느낌도 나는데 네. 되게 재미있게 써주셔가지고 역사란 책에 정말 관심이 없더라도 독자님들이 정말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편집자의 길이 궁금하시다면은 추천드립니다.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올해 이제 강북과 한책 주제가 다시 책이라고 해서 책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도대체 이 코로나 시대에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편집자이시면서 작가님이시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책을 읽을까요? 제가 방금 소개를 드렸지만 편집자는 20년, 그리고 작가는 10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책을 많이 봤고, 계속해서 많이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이와 같은 책을 왜 읽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좋은 답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로서 이렇게 책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도서나 유사도서를 봐야 되고요. 또 작가로서 글을 쓸 때도 많은 책을 자료로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책을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책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한다, 자료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표현했지, 책을 읽는다라고는 표현을 안 했어요. 다르죠. 예.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해왔던 것들은 편집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책을 보았던 것은 그야말로 직업 활동으로서 생계로서 책을 봤던 것이지 진정한 책 읽기라고 할까? 그거는 좀 스스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책 읽기 그러면 왠지 자기 개인 어떤 성찰을 하고 재미있는 책을 보면서 좀 즐거움도 얻고 또는 좀 슬픈 책을 보면서 좀 감동도 얻고 좀 이런 좀 자기만의 어떤 재충전을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책 읽기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이 많이 좀 부족했어요. 그동안에 사실 오히려 이렇게 오래 접하고 살아왔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책에 대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이라는 말보다 양식이라는 말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 그러면은 반드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책도 좀 반드시 해야 되는, 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취미 활동처럼 시간이 되면 읽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시간을 찾아서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는 좀 책을 좀 많이 또 즐겁게 좀 즐기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누구보다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아마도 어쩌면은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역사책을 많이 본다. 그럼 그건 아마 책을 읽는 것이 될 텐데 맞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책을 보는 거는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네. 좀 쌓아두고 빨리 작가님들 섭외하기 전에 네. 쫙 읽는 게 맞아요. 그런 거는 읽는 건 다른 것 같고 정말 네. 양식이다. 매일매일 취미처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식 같은 책, 또 이게 또 지금 시국이 또 코로나잖아요. 네. 또 이런 코로나 시대의 책의 의미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가 감염될까에 대한 공포, 또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라는 두려움, 너무 덥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또 법에서 못하게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꺼려하게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요. 그러면서 많이 좀 외롭고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진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180도 좀 생각을 전환해서 외롭다 우울하다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이 생겼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사고의 전환.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좀 굉장히 좀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좀 이렇게 방전되고 뭔가 결핍되고 이런 순간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채울 시간은 없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늘 같은 행동 패턴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도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평소에 많이 가졌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찬스 아니야? 이참에 어차피 뭐 강제로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집에 있어야 될 시간이 긴데 이참에 그동안에 혹시 못했던 뭐 늘 독서에 대한 의무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오히려 더 책을 많이 읽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좀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좀 요즘 힘든 것들 좀 많이 위로도 하고요 스스로. 그 다음에 좀 그동안에 결핍되어 있었던 많이 이제 결핍됐던 그런 지식이라든지 교양도 많이 좀 쌓고 또 좀 거창한 얘기지만 뭔가 역사책을 보면서 뭔가 코로나 시대 이후는 어떨까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한번 생각도 그냥 해보고 또 내 미래도 한번 계획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모르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하지 말고 오히려 언젠가는 나아질 거니까 그때 대비해서 좀 미리 좀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를 축적해놓고 쌓아나가고 그때를 대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책을 좀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정말 저희가 미리 맞춘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강북구리 도서관에서 올해 사실 제 목표가 그거예요. 올해 이제 다시 책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은 게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이때 안에서 책을 많이 읽자. 네. 정말 찬스다. 너무나도 제가 오늘 작가님 섭외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미리 짠 거 아니고요. 코로나 시대에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말씀대로 정말 충전하는 기회이자 네. 그동안 결핍됐던 부분을 채우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작가님께서 추천하는 책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책이라고 하는 게 분야도 워낙에 다양하고 또 어떤 책의 수준들도 다 다르고 또 뭐 스타일도 워낙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뭐 갑자기 딱 떠오르는 책은 잘 없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역사책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역사책에 관해서 좀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30년 전부터 뭐 세계화 시대님, 지구촌 사회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뭐 단일민족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 들어와서 뭐 살고 있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 그런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라는 말도 요즘에는 아주 흔하게 되었는데 대략 우리 인구의 한 2% 정도라고 해요. 그럼 2%라고 하면 크게 이런데 네. 숫자로 따지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좀 굉장히 많은 수치이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잘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달랐던 한민족과 다른 어떤 외국의 어떤 국가라든지 민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나 민족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제가 역사 전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알 때,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의 역사부터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로 좀 한국사에만 좀 많이 매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대학 입시 때문에 한국사 공부 위주로 했고 어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세계사를 좀 넓혀보면은 그나마 서양사 정도는 조금 우리가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서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나 문화를 자연스럽게 많이 받아들인 게 있어서 좀 서양사는 그래도 조금 편안함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랑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 대한 지식, 아시아 역사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많이 아는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
뭐 전쟁하고 뭔가 대립하고 뭔가 지배하고 저항하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갈등 역사를 많이 배워서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공부해서 서로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증오만 쌓여가는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한중일 세 나라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싸웠던 시기보다 그러지 않고 잘 지냈던 시기도 굉장히 그래도 더 많고. 길었는데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뭐 문화 교류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좀 한중일의 그런 어떤 교류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뭐 중앙아시아라고 할지 뭐 또는 뭐 동남아시아, 뭐 인도, 뭐 중동 이런 쪽으로 이제 사실은 그쪽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 인식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배워나가잖아요. 근데 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좀 그쪽은 무관심하지 않나 그동안에.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한 역사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교류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 갖지 못했던 그 나라들하고도 앞으로 잘 지내야 되니까 조금 더 그런 아시아의 여러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그런 지역들에 대한 역사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도서관 방문하셔가지고 역사책은 900권대입니다. 네, 그것도 아시아에서 작가님 말씀대로 또 이건 중앙아시아나 우리가 또 보지 않았던 뭐 인도, 뭐 동남아시아, 뭐 더 서쪽으로 네 있는 나라들도 아마 도서관에 이제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도서관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 책 많이 빌려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서관 항상 900권대에서 이게 자기 흥미로만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가님 책이 궁금하지 않나요? 저희 도서관 2층에 있는 책인데요. 이제 2부에서는 작가님이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시는 역사책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창훈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그림을 한 장 떼어놨습니다. 책 읽는 소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책을 읽는다는 것, 독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책을 읽는다고 할 때는 뭔가 두 가지의 주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 그리고 이 독자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책을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저자를 만나서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독자와 책이 이제 만나는 과정을 보면 생각보다는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독자와 책이 만나는 관계에서는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출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면 역사책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원고를 가지고 편집자가 상품으로 만들고 그 상품이 제작이 이루어져서 독자의 손에 닿기까지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출판의 과정이 어떤 분들께는 재밌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책 읽으면 되지 굳이 그런 전문적인 과정까지 알아야 돼?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책이 이런 주제를 제가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가지 샘플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썼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철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이렇게 철과 함께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철을 소재로 해서 어떤 세계사를 썼구나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금속의 역사 이런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책을 쓸까 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준 금, 은, 뭐 구리, 뭐 철, 알루미늄 이런 여러 금속들에 관한 얘기를 쓸까 했는데 그런 여러 금속들을 한 번에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판단 끝에 이제 철이라는 금속 하나만을 고르게 됐는데요.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철은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금속이었습니다. 한 3,000년 전부터 대략 3,000년 전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의 90%가 지금도 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도 우리는 지금 철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제 철기 시대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철이라는 소재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철임에도 불구하고 철을 가지고 역사를 다룬 책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쓸만하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철을 소재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의 주제를 철로 잡았고요. 그리고 제 책의 주요 독자 대상은 청소년으로 잡았습니다. 이 철의 역사를 다루게 되면 아무래도 역사뿐만 아니라 과학도 함께 다루게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좀 교양으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에 어떤 큰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가제목을 설정했는데 거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철의 세계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획 단계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자료 조사입니다. 자료 조사는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에 가면은 문헌이라든지 미디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책이나 논문, 그리고 뭐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자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키워드를,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과 관련된 강철, 뭐 철강, 철제, 뭐 철기, 뭐 철도, 뭐 철조망, 무기, 뭐 이런 등등등의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통해서 한 100여 종이 넘는 많은 이렇게 자료들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영화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스틸로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렇게 또 보면서 그런 자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도 이용을 했는데요. 음성에 가면은 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아시다시피 뭐 철의 도시죠. 그래서 포스코 박물관에도 가서 이 어떤 새로운 자료가 없는지도 찾아보고 또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박물관에도 갔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자료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철의 역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막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대로 정리를 또 합니다. 그럼 이 키워드들을 이제 역사책이니까 시대소년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과목차가 되고요. 이제 이 과목차를 완성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집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철의 역사, 이 철의 세계사를 쭉 이제 집필을 하다 보니까 좀 자료조사 때와는 다르게 약간 새로운 어떤 좀 느낌이 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철 하면은 뭐 문명을 창조했다 또는 문명을 파괴했다. 그래서 문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했다. 그래서 뭔가 철은 야누스적인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을 자세히 보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 철이 야누스적이 된 것은 철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철에 투영해서 그렇게 철을 이용해서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철의 역사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문명 비판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원고가 완성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도 조금 바뀌었는데 철을 수식하는 말로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 철의 세계사 이런 식으로 해서 문명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 맞추어서 이런 좀 새로운 과제목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대략 이 원고를 쓰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 대략 500매 정도가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저자로서는 이제 진이 빠져요.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독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주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비유한다면, 이제 원고가 나왔다는 거는 기껏해야 이제 음식의 재료가 완성됐다 정도거든요. 재료가 생산되었다는 정도고요. 음식으로 따지면 재료가 생산되고, 이렇게 가공되고, 또 상품화되어서 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요리가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원고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굉장히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책이 되어 독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편집이라고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편집자라고 합니다. 이 편집자는 이제 제 원고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원고를 검토하고 이제 컨셉을 잡는 거예요. 이 편집자가 이제 저 원고를 다 읽었을 거 아닙니까? 다 읽었는데, 제 원고를 읽어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검토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작가분의 글을 잘 봤다. 그리고 철에 관련해서 어떤 철을 통해서, 문명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문명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인간의 어떤 욕망에 관한 어떤 성찰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 되게 의미가 있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철에 관한 책이 나온 적이 없고, 철에 관한 지식이, 철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 우리 청소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이런 문명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는 부담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문명 비판에 관련된 얘기들은 조금 좀 뒤로 빼고, 철의 역사를 좀 충실하게, 개설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편집자의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편집자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고, 청소년들이 처음 철에 관한 역사를 접하니까, 좀 다가가기 쉽게, 좀 재미있게, 좀 풍성하게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문명 비판적인 이야기가, 제가 쓰긴 썼지만, 좀 여전히 좀 거칠고 좀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욕심을 좀 버리고, 편집자 의견에 따라서 원고를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수정하려면, 이렇게 목차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 초고를 쓸 당시의 목차는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철의 탄생까지, 그 다음에 철과 인간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철기시대의 개막, 그리고 철의 혁신, 강철, 생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목차를 잡았었는데, 새롭게 바뀐 어떤 바꾸기란 컨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내용을,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철을 이용한 교통과 건축의 발전이라고 하는 챕터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의 과거와 철의 현재를 다루고 있으니까 철의 미래도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에필로그에 철의 미래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생각했던 문명 비판에 관련된 얘기들은 최대한 줄여서, 7장에다가, 7장, 욕망의 대가, 철의 역습, 이런 챕터에 넣는 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원고를 재집필에 들어갔고, 그렇게 또 한 3개월 정도 집필을 해서, 최종 원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량도 한 100매 정도 들어서 600매 정도가 넘어갔죠. 자, 정말 최종 원고가 완성되면은 정말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저자는 이제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진이 빠지는데,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정 교열의 과정,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교정 교열은, 제가 처음에 원고를 이제 편집자랑 주고받으면서 원고를 완성해 나갈 때는 한글이라든지 여러 워드 파일을 이용하지만, 이제 교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책꼴로 디자인이 된 형태로 해서 우리가 평소 보는 책하고 지면이 똑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교정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교정을 볼 때 여러 가지 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역사책이기 때문에 또 가져야 되는 어떤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시간과 공간에서의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책을 교정 볼 때는 특히나도 더 시간이라든지 어떤 지명 또는 인명, 그리고 사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교정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제가 쓴 어휘가 어떤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편집자가 교정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해주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좀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철의 역사를 다루니까 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도 일부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역사 위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책이 어떤 식으로 혁신되었나, 책이 어떤 식으로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왔는지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여러 책들을 보면서 하긴 했지만 정리해서 원고를 완성하긴 했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천만다행히도 제 책을 맡은 편집자가 전공이 금속공학과였어요. 근데 사실 이 편집자들이 대부분이 인문계 편집자들이 많습니다. 문학이나 저처럼 역사를 하는 분들이나 철학 이런 전공자들이 많이 계시고 상대적으로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근데 거기다가 또 그 분야에서도 또 금속공학을 하신 분이 또 제 책을 맡은 거죠. 그래서 전 정말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그분의 좀 리드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이런 교정의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원고에 관한 어떤 교정과 교율이 맞춰지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참고 자료를 배치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철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다루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는 어떤 역사 서술이니까요. 시각적인 어떤 도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도판들을 이제 저도 그렇고, 저와 이제 편집자가 함께 찾아서, 이렇게 적절한 도판들을 배치하는 일이 굉장히 좀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역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지도도 만들어서 배치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이런 히타이트를 중심으로 철이 세계화되는 과정을 지도로 표현하면서 각각의 지역에서, 철과 관련해서 좀 주요한 도판들을 배치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이런, 자료 배치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교정교회를 마치고 참고 자료까지 어느 정도 배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 할 것은 이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맨 처음에 초고를 쓸 당시에는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 철의 세계사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편집자와의 상의를 통해서 컨셉이 바뀌었죠. 철의 역사를 충실하게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컨셉에 따라서 제목을 철의 시대, 철과 함께한 인류의 역사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철의 시대라고 함으로 해서 어떤 철의 시대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고요. 다만 이제 부제에서 철과 함께한 인류의 역사라고 함으로 해서 이 책이 역사 분야의 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부제를 통해서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표지 디자인을 하고 이제 표지글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표지가 보이시죠? 이제 표지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들어가고 저자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판사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상의를 해서 이 책의 컨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주얼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그 중에서 디자이너가 적당한 것을 선택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표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뒷표지인데요. 뒷표지는 이제 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책이 어떤 컨셉의 책인지를 독자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있는 부분이 날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앞날개고 왼쪽에 있는 것이 뒷날개입니다. 그래서 앞날개에는 주로 저자에 관한 소개가 들어가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그 출판사의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책 목록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지가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지까지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본문과 표지까지 다 완성이 됐죠. 근데 이제 이 본문과 표지는 주로 컴퓨터 안에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인쇄소에 넘기면 이제 그게 종이에 인쇄가 되고 그 종이를 재본해서 재책을 하면 책이 이제 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간이 되고 나면 그 책이 서점이나 또는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길지만, 좀 장황하지만 이렇게 책이, 맨 처음에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편집자의 손을 거쳐서, 제작이 되고, 그리고 서점과 도서관을 통해서 독자에게 손에 닿는 데까지, 이런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제가 이렇게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는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을 켜면은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요즘에는 막 예능 프로도 많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다루는 예능 프로도 많고, 또 사극 드라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나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을 켜면은 뭐 더 많죠. 뭐 다양한 역사를 관련된 텍스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뭐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콘텐츠들은 굉장히 또 저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서 굉장히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고, 또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생생하고 또 생동감도 있고 현장감도 있어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되게 짧게 하면서도 되게 굉장히 핵심만 요약해서 재미있게 또 시각 자료와 함께 보여주니까 유튜브 동영상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다양한 매체에 있는 이런 역사 콘텐츠들을 활용하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책의 장점도 있다는 거죠. 책도 장점이 있으니 책도 함께 보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우선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콘텐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원고를 쓰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했고, 또 최종 원고를 완성하는데도 3개월이 더 걸렸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편집하는 과정까지 해서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매체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저자가 좀 컨셉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 편집자가 좀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독자의 니즈에 맞게 뭔가 바꿈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상품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아까 제가 저의 철에 관한 지식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정교육의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오류들을 이제 편집의 과정에서 많이 바로 잡을 수 있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떤 또 편집자를 통해서 보완해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품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수정과 보완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편집자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매체에 비해서도 정말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어떤 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다른 것들은 보지 마시고 책 위주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콘텐츠들, 다른 다양한 매체 콘텐츠도 활용하면서 또 책은 책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책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같이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